한야담의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내주세요.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한양 종로 장터는 해가 떠오를 무렵부터 북적이기 시작했습니다. 생선 파는 안악내의 구성진 호객 소리, 나무꾼들이 지게를 내려놓으며 내는 한숨 소리, 옹기장수의 쨍그랑거리는 소리가 뒤섞여 정겨운 아침을 만들어냈지요. 그 장터 한편 낡은 돗자리 위에 10살 남짓한 소녀가 앉아 있었습니다. 소녀의 이름은 예린이었습니다. 사주를 봅니다. 앞날을 알고 싶으신 분은 이리로 오세요. 예린의 어머니가 가느다란 목소리로 손님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터 사람들은 그저 힐끗 쳐다볼 뿐 발걸음을 멈추는 이가 없었지요. 가난한 모녀가 점을 쳐준다는데 누가 믿겠습니까? 더구나 점을 치는 이가 겨우 10살 난 계집아이라니 말입니다. 하지만 예린은 그저 조용히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맑은 눈동자 속에는 또래 아이들과는 다른 묘한 깊이가 담겨 있었지요. 예린은 본래 양반가의 딸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병조 판서를 지낸 높은 분이었고 아버지 역시 한양에서 이름난 선비였지요. 예린은 기와집 사랑채에서 글을 배우며 귀한 대접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그러나 예린이 5살 되던 해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가 영모에 연루되었다는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힌 것입니다. 영모라는 것은 왕을 거역하고 나라를 뒤엎으려 한다는 뜻이니 그보다 더 무서운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대감 정말 억울하십니다. 대감께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아버지가 사정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결국 능지처참을 당했고 아버지마저 충격으로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났습니다. 삼족이 멸한다는 법도에 따라 예린의 가족은 모두 노비로 전락했습니다. 넓은 기와집도 비단옷도 하인들도 모두 사라졌지요. 어머니는 예린의 손을 붙잡고 한양 뒷골목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양반가 규수였던 어머니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저 남이 버린 옷을 깁고 빨래를 하고 품을 팔며 연명할 뿐이었지요. 예린아, 미안하구나. 어미가 너를 이렇게밖에 키울 수 없어서. 어머니는 밤마다 예린을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예린은 의젓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제가 우리를 먹여 살릴게요. 예린에게는 남들과 다른 특별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앞날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어렴풋한 느낌이었지만 나이를 먹을수록 점점 선명해졌지요. 7살 때였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우물에 물을 기르러 갔다가 한 안악내를 만났습니다. 저 아주머니 조심하셔야 해요. 예린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예린아, 무슨 소리냐? 저 아주머니 얼굴에 붉은 기운이 보여요. 곧 큰 불이 날 거예요. 어머니는 아이의 헛소리려니 했지만 사흘 뒤 정말로 그 안악내의 집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예린의 경고를 기억한 안악내가 미리 중요한 물건들을 빼놓아서 화를 면했지요. 그 소문이 퍼지면서 사람들이 하나둘 예린을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과거에 붙을까요? 장사가 잘 될까요? 이 혼처가 괜찮은가요? 예린은 그들의 사주를 보고 앞날을 말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예린의 말은 거의 들어맞았습니다. 어머니는 이것이 하늘이 내린 기회라 생각했습니다. 예린의 능력으로 푼돈이라도 벌 수 있다면 굶주림에서는 벗어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렇게 모녀는 장터의 자리를 잡고 점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장터는 평소보다 더 북적였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사람들이 제사상에 올릴 물건을 사러 나왔기 때문이지요. 예린은 오늘따라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아침부터 가슴이 두근거리고 무언가 좋지 않은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비켜라! 비켜라! 군졸들이 앞장서며 길을 막았습니다. 장터 사람들이 황급히 길 양옆으로 비켜섰습니다. 곧이어 화려한 가마가 나타났습니다.
붉은 비단 장막이 드리워진 가마는 8명의 건장한 사내가 메고 있었고 주위로는 수십 명의 호위 무사들이 따랐습니다. 저건 대궐에서 나온 가마인가 보구나. 아마 대군마마이신가 봐. 장터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예리는 무심코 그 가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가마의 장막이 바람에 살짝 들려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앉은 사람의 얼굴이 잠깐 보였습니다. 4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잘생긴 얼굴에 품이 있는 자태였지요. 그러나 예린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남자의 얼굴에서 예린은 본 적 없는 섬뜩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검은 연기 같은 것이 남자의 이마와 눈 주위를 감싸고 있었고 그 연기 속에서는 피와 칼날의 환영이 보였습니다. 영모의 기운이다. 예린은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저 사람은 무언가 나쁜 일을 꾸미고 있습니다. 그것도 엄청나게 큰 일을 말이지요. 가마 행렬이 지나가고 장터는 다시 시끌벅적해졌습니다. 하지만 예린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예린아, 왜 그러니? 어디 아프냐?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예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속 불안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은 위험해. 엄청난 재앙을 가져올 사람이야. 예린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10살 계집아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린은 그저 불안한 마음을 안고 돗자리 위에 다시 앉을 뿐이었습니다. 가마를 탄 그 남자는 바로 대군이었습니다. 영조 임금의 이복동생으로 왕실에서 높은 지위를 누리는 인물이었지요. 하지만 대군의 마음속에는 오래전부터 검은 욕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형님은 이미 50이 넘으셨어. 언제까지 저 자리에 앉아 계실 텐가. 대군은 자신의 저택 깊숙한 곳에서 측근들과 은밀한 모임을 가졌습니다. 대감 때가 무르익었습니다. 조정의 신하들 중 절반은 이미 우리 편입니다. 한 간신이 비굴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방해되는 자들이 있지 않은가. 영의정 김대감, 병조판서 박판서, 그리고 그 고지식한 사원부 대사함. 대군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 자들을 하나씩 제거하라. 조용히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명심하겠습니다, 대감. 간신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군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경복궁의 지붕이 보였습니다. 곧 저 자리가 내 것이 될 것이다. 대군의 입가에 음산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였습니다. 예린은 평소처럼 어머니와 함께 장터에 나와 있었습니다. 오늘은 다행히 손님이 몇 명 있었습니다. 애기씨, 우리 딸애가 시집을 가는데 그 집이 괜찮을까요? 한 아낙네가 딸의 사주를 내밀었습니다. 예린은 사주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인연입니다. 시집 식구들도 착하고 남편감도 성실한 사람이에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낙네가 기뻐하며 돈을 쥐어주고 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은 사내 둘이 예린 앞에 섰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허리춤에는 칼이 차 있었습니다. 내가 점을 본다는 계집아이냐? 예, 그렇습니다. 예린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주군의 대업이 성공할지 봐라. 사내가 사주를 내밀었습니다. 예린은 그 사주를 보는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이것은 며칠 전 본 그 대군의 수하들이 분명했습니다. 대업이라니? 대군이 꾸미는 일을 말하는 건가? 예린은 손을 떨며 사주를 살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예린은 끔찍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피로 물든 궁궐, 쓰러진 충신들, 그리고 왕좌에 앉은 대군의 모습. 하지만 그 끝에는 대군이 사슬에 묶여 끌려가는 장면도 보였습니다. 어찌 된 게냐? 빨리 말하지 못하겠느냐? 사내가 다그쳤습니다. 예린은 두려움에 떨면서도 용기를 냈습니다. 이것은 영모의 기운입니다.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순간 사내들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 계집아이가 감히. 사내 하나가 예린의 멱살을 잡아챘습니다. 어미나. 어머니가 비명을 지르며 달려왔지만 다른 사내가 막아섰습니다. 너 지금 뭐라 했느냐? 영모라고.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나 봅니다. 예린은 겁에 질려 말을 바꾸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이 어린 것이 주제도 모르고 함부로 짓거리는구나. 내 혀를 자르고 싶지만 그러면 소란이 일어날 테니 오늘은 봐주마. 사내는 예린을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예린은 그대로 땅바닥에 나뒹굴었지요. 하지만 명심해라. 오늘 있었던 일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라. 입 밖에 내는 순간 너와 내 어미는 한강에 수장될 것이다. 사내들은 으름장을 놓고 사라졌습니다. 어머니가 황급히 예린을 일으켜 안았습니다. 예린아, 괜찮니? 어디 다친 데 없니? 어머니, 저는 괜찮아요. 하지만 예린의 손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예린을 꼭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예린아, 제발 그 사람들 일은 잊어라. 우리 같은 천민이 감히 어찌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우리는 그저 조용히 살아야 한다. 하지만 어머니, 만약 정말 나쁜 일이 일어난다면요? 그건 임금님과 높으신 분들이 알아서 하실 일이야. 우리가 나섰다간 목숨만 잃는다.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예린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옳았습니다. 예린은 그저 천민 계집아이일 뿐이었으니까요. 보름이 지났습니다. 한양 도성에 충격적인 소식이 퍼졌습니다. 영의정 김대감이 갑자기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아침에 죽을 드시고 갑자기 쓰러지셨다지 뭔가. 평소에 건강하셨는데 이상한 일이야.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예린은 그 소식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대군이 한 것이다. 예린은 확신했습니다. 그날 본 환영 속에 영의정 대감이 쓰러져 있는 모습이 있었으니까요. 며칠 후 또 다른 소식이 들렸습니다. 병조판서 박대감이 말에서 떨어져 크게 다쳤다는 것입니다. 이상하게도 그 말은 평소에 얌전하기로 유명했는데 말이야. 누가 말에 무언가 먹인 게 아닐까? 소문이 무성했지만 진상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예린은 날이 갈수록 불안했습니다. 대군의 계획이 착착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충신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고 있었지요. 어느 날 예린은 용기를 내어 어머니께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궁궐에 가서 임금님께 이 사실을 알려야 해요. 예린아, 정신 차려라. 우리가 무슨 수로 임금님을 뵙겠느냐. 어머니가 펄쩍 뛰며 말렸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두면 큰일이 나요. 그러다 너만 죽는다. 제발 부탁이니 그 생각은 접어라. 어머니의 완강한 반대에 예린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린의 마음속에서는 불안이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참다 못한 예린은 어느 날 몰래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예린은 경복궁 궁궐 담장 근처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궁궐을 드나드는 관리들과 내관들이 많았지요. 예린은 지나가는 내관 하나를 붙잡았습니다. 저기요. 응? 너는 누구냐? 나이든 내관이 예린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제발 임금님께 전해주세요. 대군께서 영모를 꾸미고 계십니다. 내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 아이가 무슨 헛소리를. 정말이에요. 저는 사주를 볼 줄 아는데 대군의 사주에서 영모의 기운을 봤어요. 사주? 영모? 내관은 예린을 미친 아이 보듯 바라보았습니다. 너 같은 계집아이가 무슨 사주를 본다는 게냐? 그리고 감히 대군마마를 모함하다니 내 목이 10개라도 모자랄 것이다. 제발 믿어주세요. 예린은 매달렸지만 내관은 예린을 밀쳐냈습니다. 썩 꺼져라. 다시 이런 헛소리를 하면 포조를 부를 것이다. 예린은 그렇게 쫓겨났습니다.
다른 내관들 하급 관리들에게도 말해보았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아무도 10살 천민 계집아이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지요. 예리는 절망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예린은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는 예린이 없어진 것을 알고 온 동네를 헤매다가 예린을 발견하고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예린아, 어딜 갔던 게냐? 어미가 얼마나 놀랐는지 아느냐? 죄송해요, 어머니. 예린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이번에는 사헌부 대사헌이 영모 혐의로 붙잡혔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대사헌 어른이 영모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분명 누군가 함정을 판 거야. 사람들은 분노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대사헌은 국문을 받고 결국 유배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예리는 그 소식을 듣고 무너졌습니다. 대군의 방해물이 거의 사라졌다. 이제 조정에는 대군의 편만 가득했습니다. 임금을 지킬 충신들은 모두 죽거나 쫓겨났지요. 예리는 밤마다 악몽을 꾸었습니다. 피로 물든 궁궐 왕좌에서 쓰러지는 임금님, 그리고 그 위에서 웃고 있는 대군의 모습. 제발, 제발 누군가 막아주세요. 예리는 밤하늘을 보며 기도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다가와 예린을 안아주었습니다. 예린아,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 이제는 하늘에 맡기자. 하지만 예린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두면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대군의 세력은 날로 커져갔고 궁궐 안은 점점 대군의 손아귀에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예린은 절망 속에서도 한 가닥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거야. 예린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언제일까요? 그때가 오기 전에 대군이 역모를 저지르면 어쩌지요? 예린의 가슴은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보름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예린은 평소처럼 장터에서 점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내관이 예린 앞에 섰습니다. 예린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 내관은 며칠 전 자신이 궁궐 앞에서 애원했던 바로 그 노인이었습니다. 내가 그때 그 아이로구나. 내관이 예린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저는요. 걱정하지 마라. 혼내러 온 게 아니다. 내관은 주위를 살피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실은 나도 궁궐 안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충신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고 간신들만 득세하는 것이 말이지. 예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럼 저를 믿어주시는 건가요? 내 말이 모두 사실인지는 아직 모르겠다. 하지만 적어도 내 눈빛만은 진심이더구나. 내관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는 임금님을 50년 가까이 모셔온 사람이다. 임금님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야 한다. 그럼 임금님께 제 말을 전해주실 수 있나요? 그러마. 하지만 조심해야 한다. 만약 이 일이 새어나가면 우리 모두 위험해진다. 내관은 예린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밤 경복궁 후원 뒤편의 작은 문으로 오너라. 내가 너를 안으로 데려가겠다. 예린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정말이세요? 그래. 하지만 절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내 어미에게도 말이다. 내관은 그렇게 말하고 떠났습니다. 예린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임금님께 진실을 말할 기회가 온 것입니다. 다음 날 밤이었습니다. 예린은 어머니가 잠든 틈을 타서 몰래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달빛만이 어둠을 밝혀주는 밤길을 예린은 조심조심 걸었습니다. 경복궁 후원 뒤편에 도착하자 정말로 내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왔구나. 따라오너라. 내관은 예린을 데리고 작은 문으로 들어갔습니다. 궁궐 안은 고요했지만 예린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좁은 복도를 지나 한 전각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기다려라.
내관이 안으로 들어갔다가 곧 나왔습니다. 들어가거라. 예리는 떨리는 다리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는 용포를 입은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비록 밤중이었지만 그 위험은 감출 수 없었지요. 임금이었습니다. 예리는 황급히 땅에 엎드렸습니다. 천한 것이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고개를 들어라. 임금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예리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임금은 예린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역모를 안다고 했다지. 예, 전하.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느냐? 예리는 용기를 냈습니다. 소녀는 사주를 볼 줄 압니다. 사람의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앞날이 보이옵니다.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이냐? 예, 전하. 그리고 소녀는 대군마마의 사주에서 역모의 기운을 보았습니다. 임금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감히 대군을 모함하는 것이냐? 아니옵니다. 소녀는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전하의 사주에서도 독살의 기운이 보입니다. 전하께서 위험하시옵니다.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임금은 한참 동안 예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만약 거짓을 말하는 것이라면 내 목숨은 없다. 소녀는 목숨을 걸고 말씀드리옵니다. 예린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임금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내 능력을 시험해 보겠다. 다음 날 임금은 몇몇 신하들을 불러들였습니다. 예린은 휘장 뒤에 숨어 그들의 사주를 보았습니다. 첫 번째 신하가 들어왔습니다. 저분은 충신이십니다. 하지만 3년 뒤에 병으로 돌아가실 것입니다. 예린이 속삭였습니다. 임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신하는 평소 지병이 있다는 것을 임금은 알고 있었지요. 두 번째 신하가 들어왔습니다. 저분은 겉으로는 충성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대군을 따르고 있습니다. 뇌물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린의 말에 임금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신하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린은 그들의 본성과 앞날을 정확히 맞췄습니다. 임금은 마지막으로 한 사람을 더 불러들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관이었습니다. 저 어른은 평생 전하를 모시며 한결같이 충성해온 분이십니다. 앞으로도 전하를 지킬 것입니다. 예린의 말에 내관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임금은 모든 신하들을 내보낸 후 예린을 다시 불렀습니다. 내 능력은 진짜인 것 같구나. 송구하옵니다, 전하. 그렇다면 대군의 일도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증거가 없다. 증거 없이 왕실의 종친을 함부로 다룰 수는 없는 법이다. 임금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관. 예, 전하. 비밀리에 암행어사를 한 명 뽑아라. 그리고 대군 주변을 조사하게 하라. 명을 받들겠나이다. 임금은 예린을 바라보았습니다. 너는 당분간 궁궐 안에 머물러라. 내 능력이 필요할 것 같구나. 황송하옵니다, 전하. 예린은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드디어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임금은 가장 신뢰하는 젊은 관리를 암행어사로 임명했습니다. 암행어사의 이름은 정민이었습니다. 30대의 젊은 나이에 문과에 급제한 수재로 정직하고 용감하기로 유명한 인물이었지요. 정민, 이번 임무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다. 전하를 위해서라면 소신의 목숨 따위 아깝지 않습니다. 정민은 무릎을 꿇고 마패를 받았습니다. 대군의 주변을 조사하라. 역모의 증거를 찾아내라. 하지만 절대 들키지 마라. 들키는 순간 너와 나 모두 위험해진다. 명심하겠나이다. 정민은 상인으로 변장하고 궁궐을 빠져나갔습니다. 한편 예린은 궁궐 한 구석에 마련된 작은 방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임금은 종종 예린을 불러 여러 사람들의 사주를 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린의 능력을 점점 더 신뢰하게 되었지요. 어느 날 예린은 임금께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전하, 소녀의 어머니께서 소녀를 찾고 계실 것입니다. 어머니께 편지라도 보낼 수 있을까요? 그러마. 내 어미도 궁으로 모셔오도록 하겠다. 내가 여기 있는 동안 불안해하실 것이다. 황송하옵니다, 전하. 며칠 후 예린의 어머니가 궁궐로 왔습니다. 어머니는 딸이 임금님을 아련했다는 사실에 기절할 뻔했지요. 예린아, 이게 꿈이냐 생시냐? 어머니, 이제 곧 할아버지의 억울함도 풀릴 거예요. 예린은 어머니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리고 궁궐 밖에서는 암행어사 정민이 본격적으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군의 저택 주변을 맴돌며 수하들의 동태를 살폈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의심스러운 정황들을 포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암행어사 정민은 상인 행세를 하며 대군의 측근들을 미행했습니다. 어느 날 밤 대군의 수하 하나가 한양 외곽의 허름한 주막으로 들어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정민도 조심스럽게 뒤따라 들어갔습니다. 주막 안은 어두컴컴했고 구석진 방에서 수상한 남자 둘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물건은 준비되었나? 예, 대감. 이 독약이면 누구도 눈치채지 못할 것입니다. 좋아. 때가 되면 임금의 약에 몰래 넣어라. 정민은 그 대화를 듣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말 역모가 진행되고 있구나. 정민은 조심스럽게 그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주고받는 금품과 문서를 확인했습니다. 주막을 나온 정민은 곧바로 궁궐로 돌아가 임금께 보고했습니다. 전하, 대군의 무리들이 정말 독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래, 그 어린 소녀의 말이 맞았구나. 하지만 아직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합니다. 대군 본인과 직접 연결되는 증거를 찾아야 합니다. 계속 조사하라. 그리고 절대 조심하라. 명을 받들겠나이다. 정민은 다시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정민은 대군의 저택 주변을 면밀히 관찰했습니다. 며칠을 지켜본 끝에 한 가지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매달 보름 전날 밤 대군의 측근들이 몰래 모여 회합을 가진다는 것이었지요. 다음 보름 전날 밤 정민은 대군의 저택 담장 너머로 몰래 들어갔습니다. 어둠 속을 조심스럽게 이동하여 사랑채 근처에 숨었습니다. 그곳에서는 대군과 간신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때가 거의 다 되었소. 충신들은 모두 제거했고 조정은 우리 손안에 있소. 대군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오나 대감, 아직 임금께서 건강하십니다. 어찌하시렵니까? 곧 약을 올릴 것이요. 그 약을 드시면 한 달 안에 세상을 뜨실 것이요. 그럼 대감께서 왕위에 오르시는 것이옵니까? 당연하지 않소? 나는 선왕의 아들이요. 왕위를 이을 자격이 충분하오. 정민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 반역자들. 정민은 그들의 대화를 모두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방 안을 살피다가 책상 위에 놓인 문서들을 발견했습니다. 문서에는 역모에 가담한 간신들의 명단과 계획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민은 조심스럽게 그 문서를 훔쳐 품 안에 넣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누구냐? 대군의 호위 무사가 정민을 발견한 것입니다. 침입자다. 잡아라. 호위 무사들이 일제히 달려들었습니다. 정민은 황급히 담장을 넘어 도망쳤습니다. 무사들이 뒤쫓아왔지만 정민은 한양의 좁은 골목길을 이용해 간신히 따돌렸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정민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문서를 지켜야 했으니까요. 한참을 달려 겨우 안전한 곳에 도착했습니다. 정민은 헐떡이며 문서를 확인했습니다. 이것으로 대군의 역모를 증명할 수 있다. 한편 대군의 저택에서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문서가 없어졌습니다, 대감. 뭐라고? 그 중요한 문서를.
대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당장 찾아내라. 그리고 궁궐 안을 조사하라. 혹시 임금이 우리를 의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대군은 불안했습니다. 만약 문서가 임금의 손에 들어간다면 모든 것이 끝장나기 때문이었지요. 그리고 그 소녀. 대군이 갑자기 떠올렸습니다. 장터에서 점을 보던 그 계집아이, 혹시 그 아이가 뭔가 알고 있는 것은 아닌가. 소인들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하들이 급히 나갔습니다. 그날 밤 대군의 자객들이 예린의 옛집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예린과 어머니는 이미 궁궐 안에 있었습니다. 자객들은 이웃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집에 살던 모녀가 어디 갔소? 글쎄요, 며칠 전에 어디론가 떠났던데요. 자객들은 수상하게 여겼습니다. 혹시 궁궐로 간 것이 아닌가? 그들은 급히 대군에게 보고했습니다. 대군은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임금이 이미 알고 있구나. 대군은 당황했지만 이내 결심했습니다. 계획을 앞당긴다. 내일 밤 임금을 독살한다. 다음 날 암행어사 정민은 훔친 문서를 들고 임금을 아련했습니다. 전하,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왔습니다. 정민은 문서를 펼쳐 보였습니다. 거기에는 영모에 가담한 간신들의 이름, 계획, 그리고 대군의 서명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임금은 문서를 보고 분노로 몸을 떨었습니다. 이 역적들이 감히. 전하, 대군이 이미 저희의 움직임을 눈치챈 것 같습니다. 계획을 앞당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때 예린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전하, 큰일이옵니다. 무슨 일이냐? 소녀가 밤새 사주를 보았는데 내일 밤에 전하께 큰 위험이 닥칩니다. 독이옵니다. 예린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임금과 정민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대군이 내일 밤에 움직인다는 뜻이로군. 전하, 우리도 준비해야 합니다. 임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우리도 함정을 파자. 대군을 현장에서 잡는 것이다. 임금은 신뢰할 수 있는 신하 몇 명과 금군 장수를 불러 비밀 회의를 열었습니다. 내일 밤 대군이 나에게 독을 올릴 것이다. 그때 현장에서 잡아라. 명을 받들겠나이다. 모두가 긴장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예린은 임금께 더욱 구체적으로 예언했습니다. 전하, 보름달이 뜨는 밤에 위험이 옵니다. 그날 밤 전하께 올려지는 약에 독이 들어있을 것입니다. 보름달이 뜨는 밤이라. 그것은 모레로군. 임금은 손가락을 꼽아 계산했습니다. 전하, 소녀가 궁중 약방을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혹시 미리 독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좋은 생각이다. 내관 예린을 약방으로 데려가라. 예, 전하. 예린은 내관을 따라 궁중 약방으로 갔습니다. 약방에는 수많은 약재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예린은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항아리 앞에서 멈췄습니다. 이것 이상해요. 무엇이 이상하냐? 이 약재에서 이상한 기운이 느껴져요. 내관이 항아리를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평범한 약재가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이 약재 밑에 뭔가 숨겨져 있어요. 내관이 약재를 모두 꺼내자 바닥에 작은 종이봉지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종이봉지를 열어보니 흰 가루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독약이로군. 내관이 경악했습니다. 이것을 임금님께 바로 보고해야 합니다. 예린과 내관은 급히 임금께 달려갔습니다. 전하, 약방에서 독약을 발견했습니다. 임금은 독약을 보고 이를 갈았습니다. 이 독약을 그대로 두어라. 그리고 보름날 밤 대군이 이것을 사용하는 것을 현장에서 잡는 것이다. 전하, 하지만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걱정 마라. 내가 그 약을 먹을 리가 없지 않느냐. 미리 대비하면 된다. 임금은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대군은 초조했습니다. 내일이 보름날이다.
내일 밤이면 모든 것이 끝난다. 대구는 수아를 불러 최종 점검을 했습니다. 독약은 준비되었느냐? 예, 대감. 궁중 약방에 미리 숨겨두었습니다. 임금의 약을 담당하는 내관은 포섭했느냐? 예, 대감. 그 내관이 내일 밤 임금께 약을 올릴 때 독을 넣을 것입니다. 좋아. 그리고 혹시 모르니 군사들도 준비시켜라. 만약 일이 잘못되면 무력으로라도 궁궐을 장악한다. 명을 받들겠습니다. 대구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내일이면 왕좌가 자신의 것이 됩니다. 한편 궁궐 안에서도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임금은 금군 장수를 불러 은밀히 지시했습니다. 내일 밤 대군이 움직이면 즉시 체포하라. 하지만 그 전에는 절대 눈치채지 못하게 하라. 명을 받들겠나이다. 예리는 방 안에서 불안하게 기도했습니다. 제발 제발 무사히 넘어가게 해주세요. 어머니가 예린을 안아주었습니다. 예린아,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 이제는 하늘에 맡기자. 하지만 예린의 가슴은 계속 두근거렸습니다. 내일 밤 조선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보름 전날 밤이었습니다. 예린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결판날 것입니다. 예린은 몰래 방을 빠져나와 약방으로 향했습니다. 혹시 또 다른 위험 요소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약방에 도착한 예린은 조심스럽게 안을 살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예린은 재빨리 약장 뒤에 숨었습니다. 한 내관이 몰래 약방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주위를 살피더니 어떤 항아리에서 약재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이 대군의 앞잡이로구나. 예린은 숨죽이며 지켜보았습니다. 내관은 숨겨둔 독약 봉지를 꺼내더니 다른 약재와 섞기 시작했습니다. 저 약을 내일 임금님께 올릴 생각이구나. 예린은 어찌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습니다. 지금 뛰쳐나가 소리를 지르면 내관이 도망갈 수도 있습니다. 그때 예린의 눈에 뭔가가 보였습니다. 약장 위에 작은 종이 쪽지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대군의 친필로 보이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내일 밤 임금께 이 약을 올려라. 성공하면 상을 내리겠다. 예린은 조심스럽게 그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것도 증거다. 내관이 약을 다 만들고 밖으로 나가자 예린도 조심스럽게 약방을 빠져나왔습니다. 예린은 곧바로 임금께 달려가 보고했습니다. 전하, 대군의 내통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 종이도 찾았습니다. 임금은 종이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다, 예린아. 이제 증거는 충분하다. 드디어 보름날이 되었습니다. 궁궐 안은 평소와 다름없이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뒤에는 엄청난 긴장이 숨어 있었습니다. 임금은 대신들과 평소처럼 조회를 열었습니다. 대군도 참석했지요. 대군은 애써 평온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초조했습니다. 오늘 밤이면 모든 것이 끝난다. 조회가 끝나고 대군이 물러나려 할 때 임금이 말했습니다. 대군, 오늘 밤 과인과 함께 식사를 하지 않겠소? 대군은 깜짝 놀랐지만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황송하옵니다, 전하. 왜 갑자기? 혹시 눈치챈 것인가? 아니다, 불가능하다. 대군은 속으로 혼란스러웠지만 겉으로는 태연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보름달이 환하게 떠올랐습니다. 대군은 임금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임금이 말했습니다. 피곤하구려. 약을 좀 가져오너라. 내관이 약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군이 지시한 그 내관이었습니다. 내관은 떨리는 손으로 약을 임금께 올렸습니다. 대군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제 고지다. 저 약을 드시면. 그런데 임금은 약을 받아들고 마시려다가 멈췄습니다. 이상하구나. 이 약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임금이 약을 코앞에 가져가 냄새를 맡았습니다. 대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전하, 무슨 말씀이십니까? 평소에 드시던 약인데요. 그런가? 그럼 이 약의 효능을 시험해 보겠소. 임금은 옆에 있던 개를 불렀습니다. 이리 오너라. 임금은 약을 개의 그릇에 부었습니다. 전하, 그것은 사람이 먹는 약이옵니다. 개에게 먹이시면. 대군이 황급히 말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개가 약을 핥아 먹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개가 갑자기 경련을 일으키더니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죽은 것입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임금은 천천히 대군을 바라보았습니다. 대군, 이것을 어찌 설명하시겠소? 대군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전하. 이것은 누군가의 음모입니다. 음모. 누구의 음모라는 것이요? 소신도 모르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휘장 뒤에서 예린이 나타났습니다. 소녀가 알고 있습니다, 전하. 대군은 예린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너는 그때 그 계집아이. 예, 맞습니다. 소녀가 장터에서 대군마마의 사주를 보고 영모의 기운을 발견한 그 아이입니다. 예린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거짓말이다. 어린 것의 헛소리를 어찌 믿으십니까? 대군이 발악했습니다. 임금은 손뼉을 쳤습니다. 그러자 암행어사 정민이 나타났습니다. 암행어사 정민이옵니다. 정민은 마패를 보이며 말했습니다. 대군의 얼굴에서 피가 쏙 빠졌습니다. 전하의 명을 받들어 대군의 영모를 조사했습니다. 정민은 품에서 문서를 꺼내 펼쳤습니다. 이것은 대군의 저택에서 발견한 영모 계획서입니다. 여기에는 충신들을 제거하는 계획, 군사를 동원하는 계획, 그리고 전하를 독살하는 계획이 모두 적혀 있습니다. 거짓이다. 그것은 조작된 문서다. 대군이 고함쳤습니다. 조작이라고요? 정민은 냉소를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찌 설명하시겠습니까? 정민은 또 다른 종이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예린이 약방에서 발견한 대군의 친필 쪽지였습니다. 이것은 대군께서 직접 쓰신 글씨가 아니옵니까? 내일 밤 임금께 이 약을 올려라라고 적혀 있습니다. 대군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때 임금이 또다시 손뼉을 쳤습니다. 문이 열리고 여러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모두 대군의 측근들이었습니다. 전하, 용서해 주십시오. 저희는 대군의 협박에 못 이겨 따른 것뿐입니다. 그들은 무릎을 꿇고 자백하기 시작했습니다. 대군께서 충신들을 제거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대군께서 군사를 모으라고 하셨습니다. 대군께서 독약을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증언이 대군을 가리켰습니다. 대군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이 역적놈. 임금이 노했습니다. 형님을 죽이고 왕위를 찬탈하려 했단 말이냐. 대군은 그제야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하, 용서해 주십시오. 하지만 임금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대군은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전하, 왕위는 원래 제 것이었어야 합니다. 선왕께서도 저를 더 아끼셨습니다. 입을 닫혀라. 아닙니다. 전하는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제가 더 능력도 있고 자격도 있습니다. 대군의 목소리는 광기로 가득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저를 왕으로 세우십시오. 그러면 조선을 더 강하게 만들겠습니다. 임금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대군, 그대는 끝까지 깨닫지 못하는구려. 왕의 자리는 능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오.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나라를 위하는 충정이 있어야 하는 것이오. 백성이 무엇입니까? 백성은 다스림을 받는 것일 뿐입니다. 대군의 말에 임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역시 그대는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구려. 임금은 금군 장수를 불렀습니다. 대군을 옥에 가두라. 그리고 영모에 가담한 모든 자들을 체포하라.
명을 받들겠나이다. 금군들이 일제히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대군은 체포되어 끌려갔습니다. 놓아라. 나는 왕자다. 감히 왕자를 이렇게 대하다니. 대군의 고함 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그와 함께 영모에 가담한 간신들도 모두 체포되었습니다. 궁궐 밖에서는 대군이 몰래 준비해둔 군사들이 움직이려 했지만 이미 임금이 미리 파견한 군사들에 의해 모두 진압되었습니다. 다음 날 조정에서는 역적들을 신문하는 국문이 열렸습니다. 암행어사 정민이 증거들을 하나하나 제시했습니다. 이것은 대군이 작성한 영모 계획서입니다. 이것은 충신들을 제거하라는 대군의 밀서입니다. 이것은 독약을 준비하라는 대군의 명령서입니다. 이것은 군사를 몰래 모으라는 지시서입니다. 증거는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간신들은 모두 고개를 숙이고 죄를 인정했습니다. 대군께서 시킨 일입니다. 저희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대군만은 끝까지 버텼습니다. 이것은 모두 조작이다. 나는 영모를 꾸민 적이 없다. 그때 예린이 나섰습니다. 대군마마 소녀가 처음 마마의 얼굴을 봤을 때부터 영모의 기운이 보였습니다. 마마의 사주에는 검은 연기가 가득했고 그 연기 속에는 피와 칼날이 보였습니다. 어린 것의 헛소리가 아닙니다. 소녀의 예언은 모두 맞았습니다. 영의정 대감의 죽음, 병조 판서의 낙마, 사헌부 대사원의 유배, 그리고 오늘 밤 전하를 독살하려던 일까지 모두 소녀가 미리 보았습니다. 대군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임금이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대군 마지막으로 묻겠소. 죄를 인정하겠소? 대군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결국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조정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영모는 완전히 밝혀졌습니다. 대군은 결국 모든 죄를 자백했습니다. 형님을 시기했습니다. 왕위를 탐했습니다. 충신들을 해쳤습니다. 그리고 형님을 독살하려 했습니다. 대군의 목소리는 힘없이 떨렸습니다. 임금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대군, 그대는 내 동생이요. 어릴 적 함께 놀던 추억이 아직도 생생하오. 하지만 그대가 저지른 죄는 용서받을 수 없어. 전하, 영모는 삼족을 멸하는 죄요. 하지만 그대는 왕실의 피를 받은 사람이니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겠소. 임금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군은 왕족의 신분을 박탈하고 서인으로 강등한다. 그리고 제주도로 유배 보낸다. 평생 그곳에서 죄를 뉘우치며 살도록 하라. 황공하옵니다, 전하. 대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영모에 가담한 간신들에게는 더 엄한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주모자들은 참수형에 처해졌고 협조자들은 유배형을 받았습니다. 재산은 모두 몰수되었지요. 특히 임금께 독약을 올리려 했던 내관은 능지처참에 처해졌습니다. 이자는 주군을 배신한 역적이다. 가장 큰 벌을 내린다. 궁궐 밖에서는 백성들이 환호했습니다. 만세! 임금님 만세! 역적들이 처벌받았다. 나라가 바로 섰다. 조선은 큰 위기를 넘겼습니다. 영모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임금은 공신들을 불러 상을 내렸습니다. 암행어사 정민, 그대의 공이 크도다. 당상관으로 승진시킨다. 황송하옵니다, 전하. 정민은 감격하며 절을 올렸습니다. 내관, 그대도 충성을 다했구나. 상을 내리겠다. 황공무지하옵니다, 전하. 나이든 내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금은 예린을 불렀습니다. 예린, 이리 오너라. 예, 전하. 예린은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갔습니다. 내가 아니었다면 과인은 이미 세상을 떠났을 것이고 조선은 역적의 손에 넘어갔을 것이다. 소녀는 다만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니다. 너는 어린 나이에 목숨을 걸고 나라를 구했다. 그 공을 어찌 잊을 수 있겠느냐.
임금은 예린에게 특별한 상을 내렸습니다. 첫째, 내 할아버지의 영모 누명을 벗긴다. 내 할아버지는 억울하게 죽은 충신이었음을 선포한다. 예린과 어머니는 감격하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둘째, 내 가문의 양반 신분을 복권한다. 그리고 벼슬을 하사한다. 황송하옵니다, 전하. 셋째, 한양의 집과 재산을 하사한다. 전하의 은혜에 감사하옵니다. 그리고 넷째, 임금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너를 궁중 점술가로 임명한다. 앞으로 나라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내 능력을 빌리겠다. 예린은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소녀 목숨을 다해 나라를 섬기겠나이다. 며칠 후 조정에서는 성대한 의식이 열렸습니다. 예린의 할아버지를 복권하는 의식이었습니다. 고 병조판서 민대감은 영모에 연루된 것이 아니었다. 간신들의 음모로 억울하게 죽은 충신이었다. 오늘부터 민대감의 명예를 회복하고 그 후손들에게 벼슬을 돌려준다. 임금의 선포에 조정 신하들이 일제히 절을 올렸습니다. 예린과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아버지, 드디어 억울함이 풀렸습니다. 어머니가 하늘을 우러러 기도했습니다. 그날 예린의 가족에게는 한양의 큰 기와집이 하사되었습니다. 몰락했던 양반 집안이 다시 일어선 것이지요. 하인들도 딸려왔고 재산도 넉넉했습니다. 예린아, 이게 꿈이냐 생시냐? 어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우리는 다시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예린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며칠 후 예린은 정식으로 궁중 점술가로 임명되었습니다. 예린은 특별히 만들어진 관복을 입고 궁궐에 들어갔습니다. 비록 10살이었지만 모든 신하들이 예린을 존중했습니다. 저것이 나라를 구한 소녀로구나. 신기한 능력을 가졌다지. 어린 나이에 참으로 대단하구나. 신하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임금은 예린을 위해 궁궐 안에 작은 처소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예린, 너는 이제 궁중의 귀한 사람이다. 나라에 큰일이 있을 때마다 내 지혜를 빌리겠다. 명을 받들겠나이다, 전하. 그로부터 세월이 흘렀습니다. 예린은 궁중 점술가로서 훌륭히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나라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할 때, 전쟁이 일어날 조짐이 있을 때, 흉년이 들지 걱정될 때 임금은 예린을 불러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예린의 예언은 언제나 정확했습니다. 남쪽 지방에 큰 비가 올 것입니다. 미리 제방을 쌓으십시오. 예린의 말에 따라 제방을 쌓았고 정말로 큰 비가 왔지만 백성들은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북쪽에서 오랑캐들이 쳐들어올 기미가 보입니다. 군사를 준비하십시오. 예린의 경고에 따라 군사를 배치했고 오랑캐의 침입을 막아냈습니다. 예린은 백성들 사이에서도 유명해졌습니다. 저 소녀가 바로 나라를 구한 예린이라지. 신기한 능력으로 임금님을 도와드린다더군. 참으로 대단한 아이야. 예린은 자신의 능력을 나라와 백성을 위해 썼습니다. 어머니는 딸을 자랑스러워하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시아버지의 명예도 회복되었고 가문도 다시 일어섰으니까요. 몇 년 후 예린이 15살이 되었을 때 좋은 혼처가 들어왔습니다. 명문가의 훌륭한 선비였지요. 예린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궁중 점술가의 임무는 계속 수행했습니다. 예린의 아이들도 어머니의 능력을 물려받아 사주를 볼 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예린의 가문은 대대로 나라를 섬기는 점술가 집안이 되었습니다. 임금은 예린에게 감사하며 평생 후하게 대우했습니다. 예린, 내가 있어 과인은 참으로 든든하구나. 소녀는 다만 전하와 나라를 위해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조선은 예린의 도움으로 많은 위기를 극복했고 태평성대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후세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전하며 말했습니다. 신분이 낮다고 나이가 어리다고 무시하지 마라.
진정한 능력과 충성심은 신분과 나이를 초월한다. 10살 소녀 예린이 나라를 구한 것처럼 누구든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큰일을 이룰 수 있느니라. 이것이 바로 사주를 보는 10살 천재 소녀가 조선을 구한 이야기입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